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도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한파가 동시에 급습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거의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널뛰기 하듯 변덕스러운 날씨에 특히 매서운 바람까지 있어서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바깥 날씨 어떤지 서울 여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순 기자. 지금 현장 모습을 봐도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영하권의 기온도 기온이지만 칼바람 때문에 더욱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풍급 강풍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입이 얼어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장갑을 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로 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5km 상공으로 영하 30도에 북극 한기가 뒤덮으면서 지상 기온도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남부지방 곳곳에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어제부터 말 그대로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어서면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친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여의도에서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꼈지만 귀는 물론이고 얼굴 전체가 굉장히 따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순간을 보면 제주 고산에 초속 30m, 강원도 고성에는 초속 29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서울 중구에도 초속 16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초속 20m 안팎이면 간판이 떨어질 수가 있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걸까요? 네, 한반도 서쪽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한반도 동쪽, 그러니까 강원도 부근에는 이 저기압이 지나면서 양쪽의 기압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근의 저기압이 오늘 낮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는 강력한 바람도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 속에 밤사이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매섭지만 특히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까지도 눈이 이어지면서 전북 순창에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9cm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이면도를 중심으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 교통 상황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들길 주변도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는 언제쯤이나 풀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또 널뛰기 날씨를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한두 차례 평년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처럼 포근하다가도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길목이 열리면 갑작스레 추워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교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무너졌고 퇴근길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타리가 넘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도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어젯밤 강풍에 부서졌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지붕이 강풍에 처지면서 열차가 30분 동안 멈췄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붕 구조물이 선로 쪽으로 낙하하여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5시 반쯤 빌라 건물 외벽이 주차된 차로 떨어졌습니다. 20층 건물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유리가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현수막과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공사장에 세웠던 가벽도 강풍에 인도로 쓰러졌습니다. 대구에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 구조물이 날아가 전신주에 걸리기도 하고 공사장 철골 구조물도 휘어져 주택가로 쓰러졌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공사장 천막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충북에선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철원, 영월 등에서는 도로 옆에 세워진 울타리가 넘어져 도로를 덮치고 비닐하우스와 건물 옥상에 구조물이 날아갔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강풍과 폭설 피해 신고는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9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에 파악된 신규 확진자와 비교하면 73명이 적은 것인데 문제는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광주, 울산, 서울을 비롯해 최소 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TCS 국제학교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러스 범벅이었습니다. 문고리, 책상, 의자 등 안 나온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과 교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수업했습니다. 9시 넘어서 올 때도 있어요. 11시. 내신한테 물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오고. 방역당국은 IM 성교회가 운영한 다른 시설도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6개 시도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340명입니다. 일부 감염 연결고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다른 시설을 오갔습니다. 광주 지역 국제학교 2곳은 교사 30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ACTCS 교사 대표님이 광주 GTCS에 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하셨고 시설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경남 양산에선 광주에서 강연했던 목사에게 5명이 감염됐습니다. 안성 TCS 교육시설 교직원 확진자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후 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전남 고흥과 울산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됐습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현안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있는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금도 잇따르고 있는 집단 감염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현장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의 긴 여정에 들어갑니다. 윤영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하반기엔 19세 이상 성인 3천만 명을 3개월 안에 접종한다. 어제 발표된 접종 계획의 핵심입니다. 첫 접종은 다음 날 국내 1호 백신 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5만 명입니다. 2월 말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75만 명이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입니다. 3월 중순엔 종합병원 등 고위험군 의료기관과 1차 대응 요원 등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성인과 노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 또 일반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850만 명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반기 9월까지 3개월간 접종해야 되는 사람은 3,300만 명이 넘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전체가 접종 대상입니다. 임상시험 자료가 없는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는 접종 대상에서 빠졌는데 백신 제조사의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면 추가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관과 의료기관은 제한이 있습니다.
맞고 싶은 백신이 있어도 고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예약일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장 뒷순위 4분기에나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잘 짜여져도 백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1분기엔 코백스에서 공급하는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분기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당장 다음 달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과 코백스에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빡빡합니다. 다수 종류의 다른 백신을 도입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도입 일자는 아직입니다. 일정대로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얼만큼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미리 잘 설명해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접종 일정 등도 자세히 짜놔야 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자 갈 길 바쁜 미 보건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미국 경제는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5%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연초의 경우 겨울철 재유행의 여파로 경제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성인 2명이 각각 감염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다른 지역을 여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는 곳도 한 명은 해안 지역이고 다른 한 명은 북동부 외곽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The variants have been identified recently seem to spread more easily. They're more transmissible, which can lead to increased number of cases. 앞서 미국에선 영국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세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염성은 더 강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경고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의 정확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징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We're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South African strain. So we're already trying to stay one or two steps ahead of the game. 지난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가 3.5% 감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통제되면 재정 부양책 등에 힘입어 4에서 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겨울철 재유행의 여파로 소비와 고용이 위축돼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정의당이 첫 징계위 회의에서 결정을 발효했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이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정의당에 대해서 친고죄 관련 또 무공천 관련 각종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명 조치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중앙당 징계위를 열고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직위 해제 뒤 불과 사흘 만에 내려진 정의당의 초강수 결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여러 시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온 당의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은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위 해제된 당대표의 공석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자숙하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여부를 놓고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처럼
당헌 당규에 무공천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와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를 면담한 정의당은 이르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